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자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유로존 CPI가 발표가 됐고요. 또 잇따른 기업 실적의 호조도 있었는데요. 먼저 독일 닥스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32% 오르며 17,73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영국 지수의 경우에는 0.69%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프랑스 까꾸 지수는 0.09%의 보합권 수준의 움직임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인 데에는 일단 유로존의 CPI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존의 2월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전망치를 웃돈 모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근원 CPI 상승률의 경우에도 여전히 3%대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나면서 ECB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ECB의 금리 인하 개시 시점을 4월에서 6월로 늦춰잡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잇따른 기업 실적의 호조도 있었습니다. 특히 23년도 실적 호조 결산을 내놓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증액 계획까지 발표한 다임러 트럭의 경우에는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외에도 AI의 열풍으로 인해서 이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국제유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발발하면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WTI 먼저 살펴보시면 2.18%의 상승세로 79.9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80달러에 다시 한번 근접하는 모습이었고요. 외에도 브렌트유는 83달러, 두바이유도 83달러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WTI가 상승세를 보인 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동 리스크 발발도 있지만 일단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지원 물자를 기다리던 주민 100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또 수백 명이 다치는 사건이 보도가 됐는데요.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도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들이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어서 금 가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가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금 가격은 마찬가지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99% 상승하며 2,095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2,100달러 선에 근접하며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PMI, 1월 건설 지출, 2월 소비자 심리 지수 등 잇따라 발표된 경제 지표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약간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AI 관련주들이 장세를 주도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됐고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23%, S&P 500은 0.8, 나스닥은 1.14, 러셀 2000은 1.05% 각각 상승했으며 지난 한 주간으로는 나스닥이 1.74%의 급등세를 나타냈고 S&P 500은 0.95% 상승한 반면 다우지수는 0.11%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날에 이어 금요일도 AI와 반도체 업종의 추가 랠리장이 펼쳐지면서 지수 전반에 탄탄한 상승 흐름은 견인했는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260% 급등한 엔비디아는 지난 금요일에도 종가 기준 4% 상승했고 PC와 서버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스는 AI 비즈니스 성장을 강조한 실적 발표 이후 30%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며 장세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뉴욕 지역은행인 커뮤니티 뱅크코프가 대출 심사와 관련된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하고 4분기 손실을 기존보다 무려 10배로 수정한다고 밝힌 후 25.89%의 폭락세를 보이면서 금융업종의 부담으로 반영됐는데요. 회사 측은 회사 내부 통제에 대한 경영진 평가의 일환으로 내부 대출 검토와 관련된 회사 내부 통제의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며 이것은 비효율적인 감독,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활동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IT를 비롯해 에너지, 건설, 임의소비재, 헬스케어, 부동산, 소매업이 상승했고 반면 유틸리티와 운송, 금융업종이 약세를 보였으며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4.18%, 달러 인덱스는 0.3%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들이 지난 1일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제13차 강요회의에 마라톤 협상 끝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2년 더 연장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WTO는 성명 초안을 통해 우리는 제14 강요회의까지 전자상거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관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강요회의는 2년 후인 2026년 열릴 예정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의 약 25%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 로비 단체들은 그간 전자상거래의 관세 유예 종료가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해왔으며 존 랜턴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이번 주 초 전자상거래를 보고 싶고 디지털 경제의 번영을 보고 싶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그중 중국이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 AEA는 지난해 에너지 관련 배출이 전년비 4억 1천만 톤 1.1%가 증가했고 지난해 전체 배출 규모는 374억 톤이라고 밝혔는데요.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인 발전소 및 전력 생산,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량만을 모은 통계입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따른 급격한 전기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이 탄소 배출 확대의 주범이었으며 이로 인해 다른 나라들의 탄소 배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배출량이 이같이 늘어난 것으로 몬슨 강우가 약화하면서 수력 발전의 발전량이 줄어들며 인도의 탄소 배출은 1년 전보다 7% 넘게 증가했으며 중국의 탄소 배출은 5.2%가 증가한 126억 톤으로 전체 3분의 1의 수준에 달한 반면 선진국들의 탄소 배출은 지난해 4.5%가 감소해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의 수혜주로 평가받는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신발업체인 데커스 아웃도어가 S&P 500 지수에 편입됩니다. 이대로 오는 18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되며 SMCI는 가전제품 기업인 월프를 대체하고 데커스 아웃도어스는 지역은행인 자이언스 뱅크 코프를 대체하게 되는데요. SMCI는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은 칩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에 엔비디아 기반의 서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주요 업체 중 하나로 AI 구동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낮춰주는 액체 냉각 시스템은 차세대 AI를 위한 필수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데커스는 어그부스와 호카 운동화로 유명한 업체로 시가총액은 약 220억 달러 규모로 올해 약 35% 넘게 상승하면서 S&P 500의 7.7%에 5배 육박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발표된 경제지표는 없으며 C-리미티드, 아바델 파마스리컬, 스티치픽스, 기틀랩 잉크, 에어로바이런먼트 잉크, 사우스랜드 홀딩스, 크레센트 에너지, 페이먼트어스 홀딩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에 이어서 우리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우리 국내 증시에는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0.37% 하락하며 2642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05% 소폭의 하락에 그쳤고 862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860선을 사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선물지수의 경우에는 0.41% 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뚜렷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3,192억 원, 1,795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저 PBR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들어왔다는 점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기관이 1,337억 원 홀로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784억 원, 외국인은 686억 원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인데요.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 소식에 투자금이 유입됐고 4월 반감기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기세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종목들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큰 폭으로 올랐다가 이후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다소 아쉬운 마무리를 보였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두 자릿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1.51% 오르면서 9,88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만원설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역시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하나투자증권도 6.42% 올랐고요. 위지트, AT넘인베스트도 각각 3%에서 4%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 실물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목요일장에서는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자동차주, 금융주들을 위주로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아차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5.78% 오르며 12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에는 12만 6,9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시총 50조 원을 돌파하며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자동차주로 엮여있는 현대차 한번 살펴보시면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에도 금융주들 하나투자증권 3.49%, 대신증권은 2.43%, 하나금융지주는 1.8%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출생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5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도 0.6명대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책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저출생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다시 한번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가방 컴퍼니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5.91% 오르며 6,450원에 거래를 마쳤고 제로투세븐의 경우에는 4.21%, 삼성출판사와 꿈비는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깨끗한 나라의 경우에는 1% 이내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2,7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 종목, 어제 특징 종목도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시간 마감 전해드렸습니다.